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한 달 만에 방송을 제작하네요. 역시 뭐 새로운 콘텐츠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복습용 질문과 답변 한번 재탕을 해볼까요? 역시 뭐 여러 번 질문한 내용이지만 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2025년에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스피 폭등장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거는 이제 2020년, 2021년에도 뭐 코스피도 코로나 버블로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그리고 또 미국의 민주주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2회차 미국의 민주주의에 관해서 또 그런 질문이 있던데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서부 영화인데 리버티 밸런스를 쏘는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자, 이 영화가 미국식 법의 지배, 법치주의와 문명의 성장 과정을 다룬 서부 영화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1번, 코스피 폭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어느 주식시장이든 이게 이익 성장에 따른 상승인지 투기적 상승인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겠죠. 그죠?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뭐 몇 년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그죠? 코로나 버블 때 코스피가 역시 성장했지만 그거는 이제 이익 성장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투기적 상승이었기 때문에 곧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 회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고 연초 대비 이제 코스피 200의 YTD 수익률을 이제 한 10년 만에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동안 뭐 이 국내장을 안 하다 보니까 별로 이쪽에 관심이 없었는데 아무튼 코스피 200은 2025년 1월부터 지금까지 36.7% 상승했고 최근 1년 동안은 10.8% 상승했다. 그래서 올해 압도적인 전 세계 주식시장의 상승장에서 코스피가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보여줬다. 하지만 최근 1년 동안은 S&P는 이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또 유명한 도표입니다. 그죠? 마치 물리학에서 F equal MA와 같은 진리입니다. 진리. 자, 이렇게 펀더멘탈 리턴과 마켓 리턴이 있죠. 그죠? 자, 본질적 가치 성장률, 그리고 투기적 성장률. 이 두 개를 비교해 갈 때, 가격의 물리학. 자, 이 물리학은, 인간 만사에 적용됩니다. 인간 심리에도 적용되고, 당연히 금융시장에, 이런,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도 적용됩니다. 이 대표적인 게 평균 회귀라고 그러죠. 그죠? 우주 만물에 적용되는 중력의 법칙이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평균 회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과 탐욕의 공포로 인한 이런 마켓 리턴 있죠. 이익 성장률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런 투기적 수익률이 펀드멘탈 리턴과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기업의 본질 가치, 이익 성장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굵은 실선 펀드멘탈 리턴이고 점선이 마켓 리턴인데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결국 둘은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이익 성장률에 쫓아가게 됩니다.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걸 산책 나온 남자와 개에 비교했죠. 그죠? 강아지가 산책 나온 남자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둘은 결국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존 보글 뮤추얼 펀드 상식에 나오는 요 도표 다시 한번 명심해 두시고, 자, 그러면 또 S&P 500의 이익 성장률, 배당 성장률, 그리고 투기적 성장률, 주식 가격을 올리는 이런 대표적인 이런 성장률 3개 중에 전체 성장률에서 이 세 가지가 각각 몇 퍼센트 비중을 차지하는가. 뭐 이제 여러분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으니까 당연히 자, 연평균 성장률 9.5% 중에서 이익 성장률은 4.6%, 자본 차익입니다. 그죠? 그리고 배당 성장률은 4.4%. 자, 투기적 성장률은 0.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개별 주식이든 어떤 특정 국가의 주가 지수든 이렇게 로켓처럼 상승했다고 해서 자, 그걸 바닥에서 잡아서 꼭대기에서 파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한두 번 성공한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없겠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그런 투기적 성장에 집착해가지고 그렇게 사팔사팔을 하다가는 결국 거래 비용과 세금으로 자산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또 방향을 거꾸로 타가지고 기껏 푼돈 풀어놓은 것도 10배, 20배로 다 뱉어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 도표 명심하시고 결국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이익 성장률과 배당 성장률이 전부다. 이런 투기적 성장률은 아주 미미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런 걸 온전히 누리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일단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멈추려고 그랬는데 아래 글은 쓸까 말까 망설이다가 일단 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 글을 굳이 쓰는 이유는 올해 코스피 폭등장에서 자, 이렇게 코스피가 폭등했지만 그게 오로지 내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이렇게 코스피가 폭등했는데도 국내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웃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자, 그래서 이런 폭등장에서도 부디 여러분 개인 투자자 여러분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저 코스피의 수익률이라도 거두려면 개별 주식 사팔사팔 하지 말고 진득하게 그냥 코스피 지수를 바이홀드 해야 되겠죠. 그죠?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 원칙을 지켜야 저런 코스피 폭등장에서 저 수익률을 올바르게 여러분 온전한 수익률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험은 바보의 가장 좋은 학교다라는 글이 속담을 되새기며, 자, 옛날에 과거를 보면 오늘의 여러분의 성적도 나름 짐작이 됩니다. 자, 2020년 코로나 버블장의 코스피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폭등장에서조차 대부분의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를 이기지 못하고 심지어 이런 폭등장에서도 손실을 봅니다. 자, 2020년에 코덱스 200을 기준으로,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 아래 도표의 기간이 1월부터 10월까지예요. 자, 10월까지 13.51%가 올랐고 12월까지는 뭐 더 올랐습니다. 그죠? 뭐 전 세계 주식이 돈을 풀어가지고 다 이렇게 유동성으로 끌어올린 장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코스피가 13.51% 수익을 거둘 때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당시 그 동학개미라고 했죠. 그죠? 동학개미들의 연령대별 수익률을 보면, 자, 2019년도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부 다 이렇게 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거뒀죠.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버블 때 돈을 그렇게 풀어가지고 주식시장을 끌어올렸지만 대부분의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모든 연령대에서 지수를 이기지 못했어요. 코스피 지수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이런 폭등장에서도 20대, 50대들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거뒀네요. 그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개별 주식을 사팔사팔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온전한 수익률이라도 누리려면 그냥 인덱스 펀드를 그대로 갖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버블이 한 해 더 이어졌던 2021년 역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역시 이때는 지수가 4.07%, 코스피가 4.07%, 이때 S&P는 한 20% 이상 수익을 거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데도 코스피긴 개인 투자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10대가 이겼네요. 자, 10대. 그 당시는 이제 2021년에는 미성년자 자녀들한테 주식 정의해가지고 이 주식을 운용해주는 그런 부모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10대는 또 10대 자녀의 주식 계좌에서 사팔사팔하면 정해세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냥 사고 가만 놔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수익이라도 거둔 겁니다. 그래서 연령대 10대 미성년자들의 수익률이 높은 것은 아마 부모들이 정해 후 그냥 바이홀드를 했기 때문으로 추측합니다. 정해세 때문에. 그래서 진심으로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결국 기업 운영의 민주주의적 토대가 뿌리를 내려 주권자인 주주들에게 그 이익 성장이 골고루 분배되기를 기원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질문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요약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2기의 불확실성,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 아까 저 평균 회귀, 우주 만물에 적용되는 중력의 법칙은 금융시장에서 평균 회귀로 나타나고 인간 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반민주적인 정치 지도자, 정당, 정치 체제는 결국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고 세상은 다시 평균으로 회귀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인생도 결국 평균으로 회귀하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저기 수학적 사고의 힘의 평균 회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했는데, 자, 이렇게 평균 회귀를 생물학에서 처음 발견한 이 생물학자들은 평균 회귀가 자신들의 그 생물학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호레이스 시크리스트 같은 이런 경영 이론가들이 이제 1930년대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런 평균 회귀를 발견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그 협소한 분야에서 평균 회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자, 평균 회귀는 수학입니다. 수학. 그래서 세상 만물에 적용되는 보편 법칙입니다. 인간이든 주식시장이든 중력이든 모든 게 평균 회귀로 귀결됩니다. 자세히 보고 싶으면 옛날에 올렸던 이 포스팅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야만이 일시적으로 문명에 이기는 순간이 있으나,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치 시스템이 야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냥 고도의 협상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걸 야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야만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문명에 이기는 순간은 있으나 세상은 장기적으로 야만에서 문명,
민주주의와 이 법치주의로 진화합니다. 인간의 과거의 역사가 그랬고 모든 생물계가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독서나 이런 예술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추천 영화, 서부 영화가 거의 예술적 경지로 끌어올린 게 이 존 포드 감독의 리버티 밸런스를 쏘는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처음에는 이제 서부 액션 활극 영화를 찍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말년에는 이런 영화를 많이 찍었는데, 자, 존 포드 감독 액션 서부 활극 영화를 그 어떤 법철학적 고전 못지않게 미국식 이제 법치주의와 문명의 진보에 대한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무료로 볼 수 있대요. 무료로. 자막까지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1편이고 2편입니다. 자,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자, 주연 배우는 이 존 웨인입니다. 그죠? 존 웨인. 1950년대에 서부 영화의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했던 존 웨인. 그리고, 진짜 주인공, 상원 의원 역할로는 제임스 스튜어트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입니다. 법률가, 제임스 스튜어트. 이 사람이고, 줄거리 요약은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줄거리 요약은 요점에서 끊었습니다. 직접 영화를 보시면 몰입감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요약하자면, 코스피 폭등장, 역시 이익 성장이냐, 투기적 폭등이냐, 세월이 지나봐야 한다. 그래서, 코스피든 S&P 500이든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의 원칙을 지키면 장기 투자에 성공합니다. 그 폭등장에서도 그 수익률을 온전히 늘릴 수 있습니다. 자, 4848라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장이든 한국장이든 상승장에서조차 돈을 잃습니다. 아까 그 도표 보셨죠, 그죠? 그리고 트럼프의 변덕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뭐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할 건 없죠, 그죠? 미국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그냥 가만 놔둬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에 조그만한 변화라도 주고 싶어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진보정당의 정치원금이라도 보내면 됩니다.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해줍니다. 아무튼 인간이든 인간이 만든 제도이든 세상 모든 만물은 평균에 기한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냥 참고 기다려라. 가만 놔둬라. 100번도 이상 한 얘기지만 더 이상 특별한 결론은 없습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